네, 출란교실입니다. 어, 제가 예고해 드린 바대로 지난 며칠 동안 마감부 K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리저리 취재를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하이픈엑스사에 정식으로 취재 요청을 했고 오사카에 있는 하이픈엑스 본사로 제가 취재를 가겠다. 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허락을 해주겠다, 미팅 날짜를 잡아주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제가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미팅은 못하겠다. 미팅은 못하겠고 내가 원하는 내용의 그 정보를 문자로 대신 카톡을 통해서 또는 메일을 통해서 문자로 대신 주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온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공유를 하고 또 그 하이퍼넥스 본사 말고 이 한국 지사의 사장이 있습니다. 카톡을 보니까 이름이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일본말로 돼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한글로 고쳤는데 일본 이름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에 오래 사신 일본 분. 하여튼 뭐 제 느낌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화 육성 인터뷰도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전하기 전에 하이퍼넥스, 우리 출란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하이퍼넥스사는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비료 회사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비료가 다 그렇지만 이 성분 표시를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뭐 그런 대로 잘 설명이 돼 있는데 유독 마감프 K만큼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듯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라인들 사이에서 그게 그 물에 녹는 인산이 있다, 또는 그런 표시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분명히 뒤에는 구용성 인산이라고만 적혀져 있습니다. 예. 수용성 인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표시에 없어요. 질문을 하신 분이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거는 구두로 전달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분 표시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비료나 농약 이런 것들은 성분 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을 아마 법으로 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퍼넥스사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큰 회사, 세계적인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난초를 키우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던, 아마 하이퍼넥스 비료 하나 정도는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을 만큼 널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비료인데 이것이 한국인들을 또는 그 원예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좀 불성실한 이런 면이 보이면은 이 신뢰는 상당히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표기, 그래서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도 자세하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구용성 인산이 뭐 60%가 있다, 이렇게 해 놓고요. 흙으로는 섞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섞어야지만 그 뿌리에서 산을 발현해서 녹여 먹는 인산을 뿌리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또는 분에 올려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에라인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하면은 마그네슘하고 뭐 질소하고 칼륨하고는 물에 일부 녹습니다.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그네슘이라는 비료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시고요. 복합 비료 중에서도 칼륨이나 마그네슘 또는 뭐 질소가 들어있는 비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 되는데 굳이 마감프 K를 분 위에 올려놓을 때는 인산을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인산. 왜냐면 그 알갱이의 뭐 60% 7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성분이 인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산이라는 것이 수용성 인산, 즉 물에 녹는 인산을 분해에다가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요소, 복합 비료의 성분인 뭐 철분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요소와 결합이 돼서 기량작용을 일으켜서 식물이 먹지 못하는 불용성 인산으로 바뀐다.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준다고 줬지만 식물이 먹지 못하니까 자꾸 인산 부족 현상이 오니까, 그렇다면은 기량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인산은 구용성 인산으로 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구용성 인산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잘 나와 있는 비료인 마감프 K를 선택한 것입니다.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지금 물에 녹는 성분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성분은 굳이 마감프 K라는 비싼 비료를, 이거 마감프 K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비싼 비료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시는 복합 비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마감프 K를 왜 샀어요? 인산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물에 녹는 몇 가지 요소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은 인산도 물에 녹는 인산이 어느 정도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는 저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건 일부고 소량이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구용성 인산이라고 하이퍼넥사가 인정을 했어요. 자, 구용성 인산을 식물이 섭취하려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식물이 산을 발현해내고 그 산에 의해서 그 구용성 인산이 녹아야 되고, 뿌리 옆에서 녹는 것을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뿌리가 흡수해 줘야 돼요. 흡수해 줘야 되는데 분위에 올려놔도 된다? 이거는 논리에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분위에 올려놓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으니까 하이퍼넥사는 왜 출란하시는 분들이 분위에 올려놓는지에 대한 답을 일단은 대표이사라는 분이 해주셨으니까. 자, 그리고 일단 보내온 카톡 내용을 한번 좀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이제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로 답신이 왔어요.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번역을 구글 번역기를 번역을 했어요. 대충 뜻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마감프 K의 구조. 마감프 K 한 알에는 물에 녹는 성분과 물에 녹지 않는 성분, 즉 뿌리에서 나오는 산이나 미생물의 작용으로 녹는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물에 녹는 성분이 물을 주는 등으로 녹아납니다. 녹아냅니다. 주위의 흙에 영양이 퍼지면 쓸데없는 영양분의 유출을 멈춥니다. 자,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 땅 속의 미생물이나 뿌리에서 나오는 산 등에 의해서 천천히 녹아냅니다. 이 구조로 인해 땅에 일해 주는 것만으로 오래 효과가 있고 식물에 대한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뿌리에 닿아도 비료의 염려가 없고 너무 많이 주는 해로움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출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 답변을?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에란인들이 분에 올려놔도 좋다라는 분과 분에 굳이 속안에 투여해야지만 이 효과를 발현한다.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하이퍼넥사에 명확한 답을 달라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하이퍼넥사의 답변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다고도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아마 이런 정도 수준에 왔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네.
올려놔도 된다고. 섞어놔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중에서 미생물 얘기를 자꾸 하는데, 물론 식물에 인산을 주면 자꾸 불용성 인산으로 바뀌지만 식물은 인산을 섭취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미생물의 효과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어요. 그 메커니즘이 규명이 됐다면 바로 그 미생물에 의해서 식물이 섭취할 수 있는 인산을 바로 만들어냈겠죠. 바로 만들어내서 다이렉트로 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난분속은 말이죠. 난분속은 미생물이 번식해서 모든 그 영양에 의해서 인산을 녹여내서 인산이 그 이동하는 속도가 상당히 더디고 아주 거의 이동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인산이 뿌리까지 이동하려면 하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많이 자라도 그런데 이 난분에는 미생물이 아주 원활하게 활동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돌 자갈로 심어놨잖아요. 자갈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땅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미생물이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물을 주면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까? 물에 잘 씻겨 내려가는 것, 대부분이 이 질소, 인산, 칼리스부터 미량 요소까지가 물에 잘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씻겨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분 밑으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질 때 그때 그렇게 많이 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에라인들이 공기를 주입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료 성분이 씻겨져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하고 궁금증만 유발하게 하는 답변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결론을 한번 요점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감프 K는 대다수의 성분이 구용성 인산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이거는. 이 구용성 인산은 뿌리에 다 있어야지만 뿌리가 녹여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자, 그렇다면 뿌리 옆에 둬야 되는데 왜 올려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은 일부 녹는 성분도 있다는 거예요. 인산이. 그러면 일부만 섭취하려고 그 나머지 7, 80%의 성분은 버려도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에란인들 사이에서 이 마감프 K를 사용한 지가 한 수십 년 오랫동안 됐는데 누군가의 구전에 의해서, 즉 이 구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마스나가 비료라든가 무슨 고형 비료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분 위에 올려놓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물에 녹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물 줄 때마다 녹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익숙하다 보니까 구전과 구전으로 전해서 마감프 K도 그런 고형 비료라고 보고 분 위에 올려놔서 조금씩 녹아서 내려가도록 해라라는 것이 관습적으로 전해져 왔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관습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이퍼닉스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관습을 바꿔야 된다. 그 관습을 바꾸라고 요구했을 때 일부 녹는 성분도 있거나 또는 미생물에 의해서 녹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분 속의 물에 의해서 내려가서 뿌리가 먹거나 또는 미생물에 의해서 그것이 분해돼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인산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뿌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또 씻겨 내려가는 이런 사태를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감프 K는 뿌리 옆에 직접 투여해야지만 효과가 있다. 자, 이것을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시는 분들은 인정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하이퍼닉스사도 인정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출란교실의 결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